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떻게 실무,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왼쪽에 보시는 도면, 여기 도면 보입니다. 이게 이제 투상도죠. 정면도, 평면도, 이거는 우측으로 본 이 중간에 단면도다, 그죠? 그래서 우리 도면, 이 형상을 우리 한번 그려볼 겁니다. 3D 형태는 뭐 이렇게 된지 워낙 그냥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측 면도는 단면 안 치고요. 그냥 우측에서 바라본 거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그림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결국은 이번 강의는 이제 투상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얘기하고 있고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 CAD든 어쨌든 간에 설계라고 하는 일 혹은 CAD로 도면을 그려야 되는 뭐 제도라고 하는 일 이런 일들은 투상이라고 하는 게 바탕이 돼야 돼요. 이 투상 없이는 형상을 그리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보이는 거는 실선이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선은 수문선이어야 되고 혹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선은 2.3선으로 그리고 중심선은 1.3선으로 그려야 되고 이런 룰들이 추상을 통해서 많이 공부가 되고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보죠. 이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거 감안해서 한쪽만 그려서 뭐 미러 해도 되다 그죠? 그림상에는 일단은 X라인을 해서요. 아무데나 콩 찍고 수직 수평선을 그리겠습니다. 여기 중심을 저는 물론 그림은 밑에 그렸지만 여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죠? 어, 이거 하나 다 완성하고 이거 다 하나 완성하고 이거 하나 다 완성하고 이렇게 하는 순서 방식이 있고요. 안 그러면 얘를 그리면서 위에 거하고 연동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같이 종합적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뭐랄까요? 본인만의 스타일을 좀 찾으시면 됩니다. 예,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캐드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어차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선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선들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지워야 될 선 혹은 좀 살려둬야 될 선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 거 있다는 거 감안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는 여기라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중심으로 치수가 이쪽에 맞네요. 뭐 상관없겠지만 편의상 저는 왼쪽을 그림을 다 그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얘 끄트머리가 요까지의 사이즈를 봤더니 위에 사이즈는 없지만 치수 흔적이 하나 있네요. 114에서 R32라는 부분이 하나 보입니다. 예. 옵셋으로 114 나누기 2라고 주고 엔터 수직을 왼쪽으로 됐죠. 여기 끄트머리는 그 끝이 이 도면의 끝이 아니라 여기라는 거예요. 114의 절반이니까. 그리고 여기 절반 센터 기준에 뭐가 있습니까? R32라고 하는 원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2라는 소리예요. 자, 근데 지금 제 도면의 사이즈는 A4 사이즈라서 아마 얘를 그리고 나면 그죠? 너무 자리가 꽉 찰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얘를 지금 잡아서 왼쪽으로 좀 옮겨놓고 다 그려놓고 이제 도면에다가 한번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은 114의 절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옵셋으로 32라고 그냥 숫자를 주시고 방금 옵셋한 녀석을 다시 왼쪽으로 보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중심선이고 우리 형태의 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가령 예,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상 없고 위에 두께는 19mm라고 써 있고요. 13은 여기 안쪽이니까 일단 우리가 바깥쪽 아웃 테두리만 좀 그려준다고 생각하시죠. 옵셋으로 19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반에 해당하는 바닥은 이렇게 그림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상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여기 올라가서 보면 얘는 여기 38에 13이다. 그죠? 그럼 옵셋으로 38 나누기 2라고 주고 절반 가고 옵셋으로 13이라고 주고 얘를 또 보내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는 선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죠? 자, 그러면 편의상 선을 또 줄여야 되겠죠? 자, 얘는 지금 있는 이런 선들은 지금 바로 줄여도 되지만 때로는 얘가 우측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우측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 선들이 평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X라인으로 우측면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X라인으로 여기 연결 콩 찍고 위로 하나 보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측면의 그림은 여기를 원점으로 볼 거고요. 그 좌우가 대칭이 아니라 저는 여기라고 생각할 거고 우측면은. 그래서 우측면은 이렇게 그려갈 거고요. 정면도는 요만큼 그려서 이쪽으로 밀어갈 거예요. 우측을 그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19라는 숫자가 여기 바닥에 해당하죠. 그럼 이걸 우측에서 쳐다봤을 때는 이 선이 이렇게 바닥선을 보여야 되는 선이겠죠. 그래서 트림으로 그죠?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일단은 지우지 말고요. 요 선은 이렇게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요거 이해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라인으로 평면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리는 방식은 약간의 노하우는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최대한 제가 많이 안 지우고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목적이 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어느 정도 그려졌죠? 자, 선이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머릿속에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얘는 중심선인 거잖아요. 어차피 이 선을 그렸으니까. 그래서 미리 얘를 선택해서 도면층 들어가서 중심선으로 바꿔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그러면 최소한 헷갈리진 않죠. 이게 어떤 선인 건지. 이해됐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13, 14로 절반 그렸던 이 선은 결국은 이 위쪽에 있는 평면도하고만 연계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선을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요거 하나 끊어놓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제가 이 선을 바로 트리밍을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오른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의 선을 이렇게 터주고 이렇게 터주면, 그죠? 네, 요 선도 살리면서 이제 형태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해됐고. 자, 위쪽에 수평선 그렸던 이 부분은 저는 여기 중심이라고 그린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교차된 요 지점에서 원호를 그리면 이쪽에 R32라고 하는 원호가 바로 그려지겠죠. 맞아요. C 엔터. 콩 찍고 그냥 32라고 주시면 원호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차피 32로 옵셋했으니까 C 엔터 주고 교차점 찍고 그냥 바로 32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연계 잡고 요거 지우고 이렇게 지워주시고 요거 날려주시면 형태가 왼쪽 형태는 어느 정도 잡혔어요. 컨트레스로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우터라인부터 먼저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64라고 돼 있죠. 옵셋해서 64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선은 평면도하고는 관련 없고 우측면도하고 관련 있죠. 맞아요. 트림에서 연계 잡고 이렇게 끊어주고 얘는 써먹으면 됩니다. 컨트레스로 저장 한번 해주고요.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형태는 거의 다 잡힌 거예요. 맞죠? 예, 그림이 다 완성 거의 다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수문선으로 보이는 여기 보이죠? 얘는 상단에 있는 원 22파이하고 선을 당겨온 거니까 22파이를 먼저 그려놓고 선 당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C 엔터로 교차점 콩 찍고 D에 22파이라고 주고 X라인 이용하셔서 교차점을 4분점을 이어내시고요. 트림으로 얘 잡아주고 지워주시고 얘는 수문선이어야 됩니다. 여기는 보이는 것처럼. 왜냐하면 여기서 쳐다봤을 때 얘는 당연히 수문선으로 보일 거니까요. 중심선은 수문선 그리는 거 아닙니다. 수문선은 외형성에만 해당합니다. 가서 수문선이라고 찾아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러로 이거 잡고 엔터 이렇게 미러 해주시면 왼쪽 형태는 거진 다 끝났고요. 자, 브레이크 명령 이용하셔서 이거 끊어주고 이거 끊어주시면 형태가 잡히죠. 네, 이상 없습니다. 자, 이 형태가 그대로 오른쪽에 가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 선은 바로 트리밍 하지 말고요. 위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 라인하고 요 라인에 해당합니다. 자, X라인 이용하셔서요. X라인 이용해서 여기 4분점에서 수평선, 여기 4분점에서 수평선 그려주고 필요 없는 선들은 요거 중심선 기준으로 트림을 해주시면 형태가 잡힙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얘하고 얘하고 얘 사이를 주고 엔터 요거 끊어주고 요거 끊어주면 여기 세로선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요 부분 보이죠? 요 부분 맞습니까? 여기 부분 근데 이게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지금은 없는데 우측면도 보니까 단면 13mm예요. 여기의 형태가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여기겠죠. 3D로 굳이 따지자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3D를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그래요. 이거 형태만 가지고 이 형태가 좀 생각이 연상이 됐으면 참 좋겠거든요. 제 바람은. 자, 여기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13mm. 그러면 옵셋으로 13이라고 주고 얘를 당겨냅니다. 트림으로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형태 잡히죠. 또 트림으로 얘하고 얘 사이를 이렇게 끊어주시면 형태가 또 잡혀요. 사실 제일 어려운 건 동시에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를 그리는 게 사실 가장 어렵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되게 많이 단축돼요. 제가 초보자분들한테는 정면도 다 완성하시고 선을 2번, 3번 그리더라도 하나씩 완성해 가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약간의 이제 조언인데 초보일 때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이 선을 내가 지울까 말까를 좀 고민하면서 제가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거든요. 지금이 마찬가지예요. 약간 숙련된 되신 분들 좀 위주로 좀 해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질문 주신 것도 약간 이렇게 뭐랄까 선을 되도록 힘을 많이 지우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좀 설명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도면을 좀 전체적으로 넓게 봐야 됩니다. 네. 사실 그게 조금 실력이긴 하겠죠. 때로는요. 브레이크로 이거 끊어주고 이거 끊어주면 이제 브레이크 중심선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이해됐고. 자, 그러면 이 그림 그대로 이만큼 잡아서 MI 엔터 미러로 저쪽 보내주면 오른쪽 완성되고요. 트림으로 요거 지우면 안 됩니다. 트림으로 요걸 트리밍 해버리면 날아가 버리죠. 트림으로 요거 사이를 트리밍 해주시고 또 트림으로 요거 사이를 트리밍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이 선을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까. 트림으로 요거 경계 사이를 이렇게 또 지워주시면 사실 정면도는 이 정도면 끝난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정면도는 예, 요거 이렇게 끝났고 자, 평면도도 사실 다 끝났어요. 이만큼 잡고 미러로 당겨주시면 되고 트림으로 불편한 선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스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우측면도가 남았는데 이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설명 좀 드린 게 있긴 한데 X라인에 45도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45도를 주고 X라인에 A에 45도라는 숫자를 주고 여기 교차점 센터에다가 콩 찍어 놓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선을 이렇게 당겨서 또 이렇게 막 90도로 막 내리긴 했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지저분한 선들이 또 저는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그림일 때. 지금 사실 이 그림은 복잡한 그림은 사실 아니에요. 이럴 때는 45도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꺾는 기역자 방식으로 좀 그림을 그려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복잡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여기 13이라는 숫자를 그냥 여기에다가 바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실제로는 선을 이렇게 위로 당겨 와야지 좀 더 편하게 그릴 수도 있기는 해요. 그 방식을 또 차차 배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우측면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얘를 우측에서 쳐다봤을 거니까 32겠죠.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추상이라서 옵셋으로 32라고 주고 얘가 오른쪽으로 잠깐만요. R이 30이죠. 미안합니다. 옵셋으로 64입니다. 요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경이니까 그래서 64라고 주셔야 돼요. 얘를 오른쪽 당겨내시면 돼요. 전체 형상이 완성됐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옵셋으로 13mm를 안쪽으로 보내고요. 요거 13mm는 얘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경사면이 여기 있다는 소리니까요. 여기 45도라고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X라인으로 근데 이 45도 그죠? X 됐죠? X라인으로 A에 45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밑으로 내리시면 선이 이렇게 하나 그려졌죠. 45도 선. X라인으로 A에 45도.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정면도상에 좀 오류가 하나 있었네요. 제가 좀 그림을 들그린 거네요. 13mm라고 한 게 보이죠? 이 13은 여기 13하고도 어떤 연관이 있다,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희한하게도 보니까 이게 가로, 세로, 즉, 이 길이 방향은 114에 뭐 30, 30인데, 이 높이하고 폭은 보니까 64, 64네요. 두 배니까. 아,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자, 일단 정면부터 수정 한번 하겠습니다. 옵셋으로 13이라고 해서 바닥에서 위로 하나 끌어주고요. 스트레치 S 엔터 주시고 잡아주시고 엔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끌어서 여기다 갖다 콩 붙이겠습니다. 밀렸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X라인으로 선 당겨서요. 45도 선을 제가 그리려고 마음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요. 요거 64, 요게 64죠. 그럼 결국은 요거 13, 요거 13을 줬으면 45도선을 그리지 않고 여기 교차점 그냥 이어주시면 자동으로 45도선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라인으로 찍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졌죠? 갖춰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죠. 트림으로. 요걸 일단 다 끊어내야 되고요. 얘는 보조선이었을 테니까 이제 지우고 얘는 다 끊어내고요. 얘도 다 끊어내고 얘도 일단 다 끊어내고요. 얘를 우측에서 쳐다봤으니까 얘는 이 사이에 이렇게 경사지면서 안으로 쭉 떨어진 거잖아요. 이만큼 13mm 튀어나와서 바닥 13mm에서 이렇게 연결된 중간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매치 프롭 기능 MA 엔터 주시고 얘는 스물선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위쪽은 다 벽으로 막혀 있으니까 사각형으로. 자, 그리고 안쪽에는 이 선은 보수선이니까 이건 지우고요. 자, 이 높이에 있는 이 선은 한번 보세요. 3D 약간 참고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윗면이 요 면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보이는 선이고 이 뒤쪽에도 이 선이 이렇게 스물선으로 지나가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선이 겹친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 선이 겹치면 수문선이 겹쳐, 수문선하고 외형선이 좀 겹치게 되면 어떻게 그리는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선의 우선순위인데, 외형선을 먼저 그리게 됩니다. 외형선이 더 굵은 선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제가 이런 말 드렸어요. 선이 이렇게 만약에 수문선하고 외형선이 겹치게 되면, 선의 우선순위를 기억하는 것보다 선의 굵기를 강조하는 굵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외형선이 더 굵은 선에 해당해요. 당연하겠죠. 바깥에 껍데기니까요. 얘는 숨었으니까. 그래서 겹치게 되면 실선만 그려주시면 돼요. 외형선. 음. 자, 그러면 외형선만 그렸죠. 됐고. 얘는 외형선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숨은 선 바로 그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원이 있죠. 얘도 여기서는 보이지 않을 선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그리죠? 맞습니다. X라인으로 중심선 하나 그려놓고요. 자, 왼쪽에 있는 이 선을 선택하셔서 카피 한번 해주시고요. 이 중심끝 트머리를 여기다가 딱 콩 박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그렸던 X라인 채워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우측면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로 끊어주고, 여기도 끊어주고,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끊어주고, 여기도 끊어주고, 여기도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우고, 스프롭 기능을 이용하셔서 중심선을, 얘도 중심선, 얘도 중심선입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하고 한번 형태를 한번 보죠. 형태가 크다 보니까 그죠? A4 용지 사이즈에는 들어가지 않네요. 얘를 좀 키워야겠다, 그죠? 우선 그거 감안하고, 자, 일단 형상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치수 넣고 맞추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중심선들이 이렇게 좀 뻗어나가게 지저분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얘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얘는 좌우가 대칭이라는 의미고, 요거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끊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컨트롤 저장해주고. 사실 중심선 한 개 한 개가 되게 조금 중요한 선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도면 그린 사람 입장에서는 또 룰을 가지고 그려야 될 거고, 이 도면을 보고 가공을 하거나 제작하는 사람은 이 도면 바탕으로 제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약속이라는 게 존재해요. 중심선이 이렇게 뻗어져 있다는 소리는 원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가장 좀 더 중요한 내용은 좌우가 대칭일 때, 명백하게 대칭일 때는 이 중심선으로 그런 표현을 해주면 작업하는 사람이 더 편하게 할 수도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 중심선으로 완벽하게 좌우가 대칭인 거 맞죠? 그리고 이 중심선 기준으로 위아래, 적어도 여기까지는 위아래가 대칭인 거예요. 여기는 대칭이 아니라서 선을 제가 끊은 거예요. 방금.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얘도 중심선이 여기만 있지 얘를 위까지 위로 올리지 않았죠. 왜요?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이 경사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좌우가. 그렇기 때문에 선은 여기까지만 그려주게 된 거고, 이 정면에 있는 이 중심선은 완벽하게 좌우가 대칭이니까 이만큼 뻗어나간 거예요. 얘도 바닥만 만약에 중심이었다면, 대칭이었다면 저는 이렇게만 표현했을 겁니다. 뭐 선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자면 되게 좀 복잡한 의미가 의미가 있는 선들이에요. 선을 그릴 때. 네, 되셨죠?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형상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정면 도상에선 이상 없이다 그렸고, 그 다음 평면도도 이상이 없이 그렸고, 우측면도 또 원호 형태고, 그 다음에 중심선 넣었고, 여기 안쪽에 있는 얘는 13mm, 13mm 같아야 되는 거. 요거 잘 조심해서 그리십시오. 대체로 실수하는 부분들 보면 여기 아까처럼 제가 실수했듯이 요렇게 그냥 바로 그리시는 분들 계세요. 선을 뽑은 김에 요거를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45도선 그려버려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투상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해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하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우측면에 있는 우측면의 형상도 이상이 없죠. 네. 그러면 이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SC 엔터로 스케일을 약간 키우겠습니다. 공 찍고, 원점 공 찍고 한 1.5배 정도로 키우고요. SC 엔터 공 찍고, 공 찍고 1.5배로 공식 키우고요. 그 다음에 무브 기능으로 이거 잡아서 안쪽으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야, 얘도 꽉 차네요. 아이고,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거 2배로 키우겠습니다. 이로 찍고 2배로 키우고, 그러면 지금 A4에서 A3가 됐겠죠? 무브로. 그래도 꽉 차긴 하지만 이 정도면 치수는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넣어주고, 무브로 좀 내려주고요. 자, 치수 한번 넣도록 하죠. 되셨죠? 자, 뒤에 라인트 주시고 바닥에서 얘는 여기까지. 근데 이 바닥선은 그잖아요. 여기 한쪽에만 넣어줘도 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선이 이만큼 삐져나오게 되면 이게 더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요. 때로는. 안 그러면 안쪽에서 선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깊이가 이만큼이라고. 네, 저는 깊이 요만큼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왼쪽에서 이렇게 하나 선 뽑아주고요. 이렇게 하나, 이 안쪽에 넣는 것보다는 요 안쪽으로 모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 왠지 모르게. 자, 뒤에 라인트 주시고, 바닥에서 요만큼 하나 치수 주고, 또 바닥에서 여기 꼭대기까지 치수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안쪽에 치수 요거는 얘도 위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잡아주고요. 자, 평면도 한번 그려가겠습니다. 평면도도 뒤에 라인트 치시고, 얘도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쪽에다가 모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하나 뽑아주고, 그리고 좌우가 대칭이라는 걸 이미 우리가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치수를 한쪽에 더 줄 필요가 사실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일단은 도면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DDI 엔터 치시고, DDI 엔터 치시고, 요 치수 하나. 근데 얘가 두 개잖아요. 엔터로 2 빼기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2 빼기. 그럼 두 개라는 표현 되겠죠. 두 개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 DRI 엔터 치시고, 얘도 2 빼기죠. M 텍스트, M 엔터 주시고 2 빼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R3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라인 치시고 얘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치수는 빠졌지만 참고 치수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요거는 참고 치수를 하나 넣어줄게요. 바닥은 이거 178. 요거는 발로 치고요. 발로 열고 닫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참고 치수를 준 건 왜 그 줬냐면 어차피 토탈 치수가 얼마인지도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치수들이 있어줘야 이 소재를 준비할 때 있잖아요. 얘를 어차피 깎아서 가공하잖아요. 뭐 3D 모델링이면 상관없는데 3D 모델링이라도 전체 치수를 알아야지 이 바닥에 3D 모델링 같은 장비의 크기를 정할 수 있거든요. 혹은 지금 사이즈는 얘를 가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소재라고 하는 걸 사이즈를 이런 큰 치수를 보고 확인할 수 있겠죠. 어차피 그걸 가공해서 얘를 만들 거니까. 그게 필요하고 됐습니까? 네, 이 정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라인 터치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13mm 하나 주면 되겠죠. 요거 높이는 없네요. 요거 하나 참고 치수 주고 각도는 제 생각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각도는 여기 보시면 여기 깊이가 51이라고 알려줬죠.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끝도 51이라는 소리로도 이해가 돼요. 얘도 그래서 참고 치수를 하나 넣겠습니다. 각도 주지 말고 발로 열고 닫아 주시면 돼요. 발로 열고 발로 닫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자, 그러면 작업이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됐고. 그리고 한 개 더 주자면, 얘는 더 이상 필요 없네요. 64라는 지수가 전체 높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폭은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얘도 참고 치수로 하나 넣겠습니다. 마찬가지 64지만 참고 치수 주겠습니다. 때로는 좀 하시는 말씀들이 제 도면을 보면 치수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실무라고 하는 개념으로 도면 아주 간단한 도면이라도 좀 실무적으로 그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면이라고 하는 건 설계하는 사람끼리 대화하는 게 아니라요. 도면이라고 하는 건 설계하는 사람하고도 대화도 해야 되지만 작업하는 사람, 가공하는 사람, 제작하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를 가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다 뭐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이런 거겠죠, 가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얼마야? 여기서 바로 뭔가 치수를 뽑으려고 노력하겠죠. 물론 좌측 우측 막 왔다 갔다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수 뽑아야 되는 게 원래 그게 맞지만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보고 바로 이해가 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가공 속도가 좀 날 거잖아요. 계산기를 소위 말하는 계산기를 안 두들겨야지 바로 작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런 도면들은 또 치수가 뭐 뽑을 수 있는데 특히 선반 도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선반이라고 하는 CNC 선반이든 일반 뭐 본용 선반이든 가공한 선반들 도면들 보면 가끔은 치수가 좀 이렇게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짜증나게 좀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생략도 많이 되고 그런 도면들은 좀 불편한 도면에 해당해요. 그래서 막 계산기로 두들겨야 되죠. 아니면 측정을 해야 되고 그런 걸 방지하려면 사실 도면은 시설 좀 많이 되도록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 치수라는 것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이런 전체 치수들은 굉장히 중요한 치수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치수가 중복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여기 참고 치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수 앞에 괄호를 넣어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치수도 중요한 거죠. 51mm라고 하는 치수도, 깊이도. 그리고 시작하는 13mm도 중요한 거예요, 한편은. 이 구멍의 사이즈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 구멍의 사이즈가 중요한 건 이유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센터를 찍어서 얘 구멍을 낼 거니까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도면 하나하나도 쉬운 도면이라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친절한 도면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런 말을 좀 처음 써보네요. 친절한 도면. 네, 친절한 도면이 가장 좋다는 거. 자,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